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가운데 통계에는 안 잡히는 잠재적 부채도 2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삼성의 제일모직투어 개발 문제와 시내버스의 야간운행 연장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 아파트의 하늘을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 검수가 대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자체들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공식적인 부채도 2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통계에는 안 잡히는 잠재적 부채까지 합치면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의 현재 채무는 2조 3,295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따지면 38%로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대구 시민 1인당 92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잠재적 부채까지 합치면 실제 부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사와 공단의 채무, 통합관리기금과 같은 내부거래 등의 잠재적 부채는 지방재정법상 채무에서 빠져있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올해 수성의료지구 사업에 4천억 원 등 모두 5,5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 역시 대구시가 떠안아야 할 잠재적 부채입니다. 대구시 산하기관이 발행한 채권과 대구시가 빌려 쓴 각종 기금 등 잠재적 부채 규모를 합치면 대구시의 실제 부채 규모는 4조 원을 넘어 시민 한 사람이 200만 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대구시의 일관된 방향은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자. 채무는 감축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일관된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없는 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 총액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그 증감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재정 건전성을 찾기 위한 대구시의 방법 찾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삼성이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을 미적거리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자 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구시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열린 시정질문 주요 내용 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북구 침산동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장경훈 의원은 대구시가 사업 기간을 2차례나 연장해주는 등 삼성 측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는 2015년까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거대 기업 삼성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대구시의 행정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동희 의원은 야간 시간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근로자를 위해 막차 종료 시간을 기존의 10시 반보다 50분 이상 더 연장하고 심야버스를 운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말로만 교통복지를 외치지 말고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수립 시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과 심야버스 도입에 대해서 시민들 또 전문가들 또 비용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수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역 수재들이 타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제까지의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수요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어떻게 수용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시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에서 큰 산불이 난 지 나흘째입니다. 복구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탄 집에서 공무원들이 한 할아버지의 살림살이를 꺼집어내
비어있는 옆집으로 옮깁니다. 식탁과 의자 등 쓸만한 건 뭐든 다 챙깁니다. 폐지를 모아 힘겹게 살아온 할아버지는 오갈 데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운지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난방이 돼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이 여름 같으면 뭐 아무 데나 누워 잔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복구 현장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포항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잿가루를 덮어 써가며 불탄 집을 철거하고 슬픔에 잠긴 이재민을 돌보고 산에선 숯덩이가 된 나무를 끌어내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완전 복구가 될 때까지 우리 시청 직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가재 도구나 그다음에 주변 청소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행렬도 이어져 현재까지 2억 7,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상당히 노인분들도 많고 힘드실 겁니다. 힘내시고 저희 포항 시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돕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복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28명으로 늘어났고 할머니 2명은 아직 입원 치료 중입니다. 건축물 피해도 91동으로 늘었고 차량도 5대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없진 않지만 복구 현장에선 화마의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들이 포항 산불 현장을 찾아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덕흠 위원장 등 대책위원들은 용흥동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 구호와 복구를 위해서 예산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하자를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민과의 분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 검수가 대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품질 검수 어떻게 하는지 또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서성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검수위원들이 내부 마감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시공과 구조, 설비, 내장, 방제 상태도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품질 검수에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 사항도 반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수합을 해서 시공사, 감리단의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거다 하는 걸 확정해서 준공전까지 모두 보완을 완료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는 지난해 7월 달서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공 전에 품질 검수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분쟁의 대상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첫 시작인 만큼 해결 과제도 많습니다. 품질 검수 대상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서 20세대 이상으로 해놓은 경기도나 영주시보다 검수 대상에서 빠지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과제를 안고 대구에서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응급의료기관 내 시설, 장비, 인력 같은 필수 영역 충족률이 52%에 머물러 전국 평균 58.1%를 밑돌았습니다. 대구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영역 충족률은 77.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응급실 과밀화 지표, 이른바 병상 포화 지수가 103%로 응급실 과밀화가 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신경과 조용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과 함께 철분 주사제를 이용한 치료 효과를 연구한 결과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70%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세계 저명의 수면 학술지 슬립 메디슨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도파민이 1차 약제로 사용돼 왔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번에 개발된 철분 주사제가 대체 요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골프를 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은 배봉길 대구 수성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지난 7일 일선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수성경찰서장 후임에는 서진교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임명됐습니다. 안동시가 경북도청 신도시 구역에서 보상을 받고도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비닐하우스 18동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이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 때문에 도청 신도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도청 신도시 용지 보상률은 96%로 개인별 보상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군위군 군위읍의 한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35살 이모 씨와 뒷자리에 타고 있던 김모 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도로가에서 측량 작업을 하고 있던 3명을 덮쳐 인부 53살 김모 씨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글로벌 새마을 포럼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제2새마을운동에 찬성하고 찬성자의 83.4%는 제2운동이 전개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0.6%는 새마을운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신뢰 수준은 95%,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잇단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처럼 작업자보다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엄벌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 유관기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에 민감한 민선시장에게 위원장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노후공단의 유해물질 시설의 격리와 교체, 개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산업안전특별지역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경북환경연수원에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구미시는 내년 2월까지 국비 43억 원을 포함해 110억 원을 들여 환경연수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교육관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재활용 친환경 자재로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도 공영공사 인사 담당 팀장이 인사 규정에 따른 채용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17명을 계약직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주시 한 지적 담당 공무원은 자기 소유의 임야가 밭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측량 결과도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지목을 밭으로 변경해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받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관련자들에게 징계 요구를 하고 임야 공동 소유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내일과 모레 경북 지역 급경사지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실태 점검이 이뤄집니다. 이번 점검은 김천과 칠곡을 중심으로 경상북도가 자체 점검한 급경사지에 대해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보수, 보강 실태, 붕괴 위험 지역의 주민 대피 관리 기준, 재정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대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17살 조모군 등 10대 8명을 붙잡아 조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4시쯤 대구 서구 모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 12만 원을 뺏는 등 사흘 동안 편의점 3군데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 좌안도로 두산교에서 상동교 사이 교량 확장 공사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 통행 방식이 바뀝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상동교와 두산교 간은 교량을 이용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이뤄져 왔지만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창 방면 일방 통행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